자, K-팝의 거물이 정부 고위 관리가 됐습니다. 보통 이런 소식 들으면 이제 권력을 맛보려나 싶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권력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흥미로운 시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1일이었죠.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박진영 프로듀서가 장관급 정부 직책에 임명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나라의 공적인 역할까지 맡게 된 거죠.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 의뢰, 권력이나 명예, 성공에 대한 보상 이런 걸 떠올리게 마련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관점은요. 아주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이게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시각에 따르면 박진영 씨는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교실에 입학하는 학생이라는 겁니다. 공직을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배움의 장으로 본다니 정말 독특한 생각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새로운 렌즈를 끼고 박진영 씨의 임명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죠. 그를 고위 관료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학교에 막 입학한 신입생으로 보는 겁니다. 사실 박진영 씨 본인도 이 자리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연예계 종사자가 정부 일을 맡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걸 인정한 거죠. 어쩌면 이 말이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그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미리 암시했던 건 아닐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분석의 핵심이에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전문가가 이제는 국가라는 훨씬 더 큰 무대에서 공적인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학생이 됐다는 거죠.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공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과정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공직이라는 학교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이 관점이 말하는 공직의 진짜 목적이 뭔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의 핵심이 딱 드러나죠. 공직은요, 뭔가를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환경과 자원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개인이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권력, 보상, 최종 목적지 이런 개념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 학습, 지원금, 교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와요. 공직자가 받는 월급 있죠. 그게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더 높은 차원의 공부를 하라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장학금이라는 개념입니다. 와,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권력만 휘두르려고 하면 그 장학금이 아까워서라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이 학교라는 비유가요. 심지어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니, 어쩌면 대통령이야말로 이 비유에 가장 잘 들어맞는 자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임무는 정말 파격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쓰는 시간의 70%는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배우고 공부하는 데 써야 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책 집행 같은 행정 업무는 단 30%에 불과해야 한다는 거죠. 대통령은 최고의 행정가가 아니라 최고의 학습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단하죠?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진짜 대통령의 자격은 뭘까요? 단순히 정책을 잘 만드는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이 질문들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계 지도자들이 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그 만남을 통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임기가 끝났을 때 한 명의 존경받는 세계적인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가는 단순히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학 과정에 학생 한 명을 등록시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는 입학시험인 셈이고 5년의 임기는 세계라는 캠퍼스에서 배우는 최고의 석박사 과정이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개인과 지도자를 열심히 교육시키는 이 국가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대체 뭘까요? 이 거대한 학교의 졸업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제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걸 넘어서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성장시키는 인류 연구소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많이 버는 나라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은 아주 명확하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공직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개인, 즉 지도자들을 피워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잘 성장한 인재들이 모여서 나라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인류 전체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를 졸업한 지도자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시민들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관점은 아주 구체적인 첫 번째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이 먼저 사회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뒤에서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그런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 부모들이 힘을 합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프로젝트로 자살 제로 프로젝트를 꼽습니다. 왜 하필 이거냐면요.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만 비로소 인류 전체에 기여할 자격이 생긴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성장의 마지막 시험 문제는 경제 지표나 외교 성과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우리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게 이 나라의 진짜 실력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K-POP 프로듀서의 공직 진출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직업을 바라보는 아주 새로운 시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직업은 어떤가요? 그게 경력의 최종 목적지인가요? 아니면 나를 더 크게 성장시켜줄 또 하나의 교실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